일단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가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계시죠? 어, 아이를 낳고, 우리 부부 더 좋아졌다 하시는 분. 1번. 뭐 별로 차이 없어요. 2번. 솔직히 더 안 좋아졌다. 3번. 아직 자녀가 없거나 뭐 준비 중이다. 4번. 한번 남겨볼까요? 우리 후원찬 아빠님. 그쵸. 예. 후원찬 아빠님은 이제 한 표. 여기 또 3번이 지금 2표, 4번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는 그 자녀 계획이 없으시거나 준비 중인 그런 신혼 예비 부부들이 많이 계시네요. 너무너무 긍정적인 일입니다. 네. 우리 기범님 와이프님은 1번, 또는 1번 또는 3번. 벨라님이 그 기범님 와이프, 기범님 그 부부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죠.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참, 아이가 우리에게 참 선물이고 기쁨인데, 우리 부부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신혼 부부들한테. 오늘 이 이야기, 남편, 그리고 아내, 그리고 아이까지, 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이시고, 혜자님도 어서 오십시오. 오늘 그 가족, 특별히 아이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번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족이란 어떤 의미일까? 일단 제가 요거는 책의 내용은 아닌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갖고, 일단 가족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정말 큰 대가족이 함께 산 가족에서 자란 사람과, 정말 이 엄마 아빠 핵가족에서 자란, 또 외동으로 자란 이 사람과, 두 사람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는 많이 다를 겁니다. 그쵸? 또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 다양한 모습의 가족들이 있죠. 그런데 모든 가족의 그 핵심에는 일단 부부가 있습니다. 물론 이혼 가정, 홀부모 가정도 너무 아름다운 가족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부부를 좀 우선시하는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혹시 이 문제로 좀 이렇게 상처받으시거나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특히 아이가 있는 부부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내분들, 우리 가족은 누군가요? 네, 우리 가족은요, 나와 남편으로 시작합니다. 네, 부모님도 아니고요,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 가족은 누구예요? 나랑 남편이 우리 가족의 시작이에요. 우리 남편분들, 우리 가족은 누구로 시작하나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동생? 아닙니다. 우리 가족은 나와, 그리고 아내로 시작을 합니다. 네, 여기에는 부모님과 친구는 그 다음 순서입니다. 늘 우리의 시작은 누구다? 나와 배우자다. 그래서 가족의 뼈대가 부부라는 사실,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 기반 위에서 이제 각자 원하는 가족상 의미를 이제 부부들이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내분이 있으셨는데 그 아내분이 좀 자책감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어떤 자책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옐렛 월드먼, 네, 월드먼이라고 부를게요. 이분이 이제 작가이자 수필가이신데, 이분 뉴욕타임즈에 이런 글을 쓰셨대요. 여러분 한번 이 글을 보고 어떤 느낌인지 보세요. 그분 글에 나는 남편을 아이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이 고백하는 글을 썼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남편을 아이보다 더 사랑하는 게 1번 정상이다, 2번 잘 모르겠다, 3번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모르겠고, 특이하다,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해 보시면 됩니다. 정상이 3표 나왔고, 특이하다도 1표 나왔고, 보통이다 1번도 나오고, 좋습니다. 지금 정상이다가 많죠. 근데 이 글이 근데
이 나올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그녀를. 예. 왜냐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아니, 엄마라면 아이를 제일 먼저 사랑하는 게 정상 아니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월드먼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좀 독특하죠. 어떻게 보면 또 솔직한 우리네 모습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녀가 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설사 아이들을 잃게 되더라도 누가 있다면, 남편이 있다면 저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의 그 삶에 대한 어떤 회고 같은 거를 잠깐 적는데요.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당연한 게 이렇게 낯설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특히 우리 아이 엄마 분들이라면 또 참 많은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왜 나만 엄마라면 꼭 해야 한다는 일을 하지 않을까? 왜 나만 여성성이 살아있는 유일한 사람일까? 왜 나만 세계의 중심을 아이에게 맞추지 않는 사람일까? 그 말은 뭐죠? 다른 엄마들은 다 엄마라면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고, 엄마라면 사랑받는 여자가 아니라 강인한 존재로서 뭔가 이렇게 다 이겨내야만 되고, 엄마라면 세상의 중심이 나와 남편이 아니라 아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월드만 얘기합니다. 아니, 아이가 생긴 뒤에 나는 여전히 누구한테 남편에게 관심을 쏟고 또 적극적인 성생활도 하는데, 이게 왜 같이 다니는 엄마들 사이에서는 별종 취급을 당하는 걸까? 라는 글을 썼습니다. 되게 맞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가 있고 커뮤니티가 있고 이렇게 보면은 정말 모든 게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죠. 여기서 뭔가 남편과 사이가 좋다, 아내와 사이가 좋다 이런 게 나오면은 뭔가 팔불출, 에이 뭐 아직도 그러냐, 아 결혼하고 뭐 아직 젊네, 이런 약간 너가 아직 인생을 덜 살았다, 뭘 모른다라는 표현들이 사실 우리네 사회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때 줄리아나와 빌 랑치 커플이 또 어떤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참 재미있어요. 그 커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에겐 저희의 결혼 생활이 최우선이고 아이는 그 다음입니다. 사실 솔직한 우리 한국 문화에서 되게 낭만적인 말이죠. 네, 그리고 약간 이상적인 말처럼 들려요. 근데 이 인터뷰가 있을 때 이들도 굉장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왜? 이 말이,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부모 같은데? 아니야,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 있어? 부모는 무조건 애 중심이지? 이런 이야기들이 막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을 조금 더 길게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었대요. 참 부럽기도 하고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저희는 부부이지만 베스트 프렌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절친이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최우선하면서 결혼 생활을 다음으로 미루니까요. 그런 방식이 잘 통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저희에게 결혼 생활이 최우선이고 아이는 그 다음입니다. 저희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은 탄탄한 결혼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이 조금 슬펐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을 뵙고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참 뒤늦게 이거를 우리가 많이 깨닫죠. 예, 그냥 아이가 자라고 할 때는 그냥 늘상 그렇듯이 정말 대한민국 대부분의 부부들이 우리는 뒤로 하고 배우자는 뒤로 하고 그냥 애중심, 지난주 우리 나눴던 일중심으로만 살다가 이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진짜 부부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 저는 여기 지금 아직 아이를 준비 중이고 또 예비 부부라고 하신 분들 정말 저의 이 간절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도 중요하고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도 너무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부관계입니다. 월드머니 덧붙였죠. 저는 완벽한 엄마였던 적은 없습니다.
예, 사실 완벽한 엄마 아빠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엄마 아빠는 정말 잘 모르는 엄마 아빠죠. 근데 아이들이 부모 사이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있고 그 점에 자부심을 느껴요. 정말 여러분 이거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입니다. 그쵸? 저는 사실 육아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도 저희 아들을 키우지만 때때로 아들을 혼낼 때도 있고 제가 아이한테 삐지기도 하고 참 여러 일들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의 작은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오은영 박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육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녀들의 땡땡이래요. 이게 뭘까요? 아, 우리 기범님 와이프님이 자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는 분 계실까요? 행복. 행복. 정답은 두구두구 적기 전에 애정드리님 뭐 같아요? 안정감. 맞아요. 다 좋은데요. 정답은 독립입니다. 우리 기범 와이프님 잘하셨습니다. 우리 체리쉬님과 썬수리님도 잘하셨어요. 우리가 애를 키우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대요. 얘를 행복하게 키우는 거 중요하죠. 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안정감 있게 키우는 거 중요하죠. 근데 애를 행복하게 키우고 안정감 있게 키우는 그 목표가 뭐냐면 이 아이의 독립이에요. 이 아이가 앞으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스스로 결정하고 또 책임지고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를 기르는 게 육아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성인이 됐는데 여전히 애를 막 끼고 있고 결혼했는데도 여전히 내 아들 내 새끼 하는 거는 사실 건강한 육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가 나를 떠나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뭐 새로운 가정을 꾸리든 아니면 새로운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육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를 이제 좀 키워보면 아실 테지만 뭐 저도 아직 1단계까지 안 와봤지만 우리가 계획한 게 웬만하게 잘 풀리면 결국 아이는 독립합니다. 그렇겠죠. 뭐 대학을 가든 뭐 직장을 가든 나중에 뭐 자취를 하러 나가든 독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와 배우자가 단 둘이 남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 부부가 두 사람이 함께하는 이 친밀성과 유대감을 이어가지 않았다면 우리 사이에는 뭐가 오나요? 결핍이 옵니다. 그걸 우리가 요즘에는 황혼이혼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요즘 신혼부부 이혼율 굉장히 높다는 얘기 많죠? 근데요 황혼이혼이 2배로 많대요. 정말 이거 근데 이게 딱 이 이야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독립시키지 못했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독립시키지 못했고 아이 중심으로 또한 일 중심으로만 살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여러분 친해요 안 친해요? 별로 안 친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물론 친한 분들 너무 좋죠. 근데 대부분 친하지 않고 서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황혼 이혼을 한다. 또 우리가 신혼기간 또 아이가 자라는 동안 아이 핑계 대면서 어떻게든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또 황혼 이혼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이런 친밀성과 유대감을 꾸준히 이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 오늘 이 레슨이 여러분에게 많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준비가 됐다. 1번. 준비가 안 됐다. 없습니다. 자, 다 같이 1번 한번 찍고 시작해 볼까요? 우리 자스민님, 또 김JH님, 네. 체리씨님과 자몽님, 우리 정구님도 오셨고, 행복한 백수님, 좋습니다. 우리 유성님도 같이 시작해 보시죠. 니아님도, 네. 자, 여러분, 제가 굉장히 이 책을 보면서 충격적인 그래프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맞춰볼까요? 결혼 만족도 곡선이 있대요. 그러니까 신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년이 있고 이제 어떤 말년이 있겠죠. 말년이라는 표현이 맞나? 하여튼 노년이 좋겠네요. 자, 이때 우리가 그래프가 어떨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행복도가 1번 점차 증가한다. 2번 뭐 여러 우여곡절을 겪는다. 3번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계속 떨어진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어쩌면 4번 딱히 정해진 게 없다. 여러분 몇 번이실 것 같아요? 3번도 있고, 네, 3번, 2번도 있고, 4번도 있고, 2번이라고 쓰는 거는 참, 2번. 2번은, 네, 그쵸. 그리고 4번, 모르겠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모르죠. 예,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한 연구진에서 이걸 어떻게든 좀 과학적으로 표현해보고 싶어서 연구를 했는데요. 어떤 모양이 나왔냐면, 여러분, 이런, 되게 재밌었어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어떤 모양이? U자 곡선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락하는 경우를 볼게요. 근데 이그 대략 아이를 갖는 부부들을 이제 생각했을 때 70%의 부부가 이런 모습을 가진다고 합니다. 네, 70%가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경우, 아이가 없는 경우는 잘 모르겠고 단 30%만이 U자가 아닌 완만한 성장세를 겪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70%인지 30%인지 어디에 속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집은 단연코 70%였습니다. 예, 저희 장난 아니었죠. 일단 일반적인 가정들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결혼 직후의 결혼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진대요. 동의한다 1번, 동의할 수 없다 2번. 어떠세요? 자, 결혼 직후에 결혼 만족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첫 아이가 생겼을 때 다시 한 번 더 급락합니다. 급락. 네. 그리고 아이가 추가될 때마다 추가 급락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상승하는 시점이 뭐냐면 막내가 독립했을 때 상승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참 씁쓸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행복하려고 한 결혼이 하자마자 이렇게나 만족도가 떨어질까. 그리고 하나 또 올라가는 게 있는데요. 부부 사이에 적대감이 상승한대요. 와, 적대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좀 수위가 센 단어죠. 근데 저 되게 공감했어요. 추가 급락. 네. 저도 참 저희 안 좋을 때 보면은 적대감 진짜 너무 밉죠. 너무 원망스럽고 좀 모든 게 다 아내 탓이었던 것 같아요. 참 그랬어요. 근데 단 30%의 부부는 서서히 상승 곡선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그 비결이 뭐냐면요. 남편에게 굉장히 큰 역할이 있었대요. 보겠습니다. 이 30%의 부분은 남편이 비교적, 그러니까 엄청나게도 아니에요. 비교적 아내를 존중했다. 그리고 비교적 아내의 위신이나 인격을 인정해 주더라. 그리고 아내의 임신과 출산의 모든 과정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아내를 아름답고 현명하다는 식의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기범님 와이프가 기범님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보실 때 저는 이제 꽤 괜찮아 보이시길 일단 바라고 괜찮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 임신 얘기가 나오면 늘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나오면 저는 또 참 이렇게 당황스러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아내를 아내가 이제 임신했을 때 수육을 해주려고 이렇게 막 했어요. 수육을. 근데
수육이 이제 타니까 좀 요리도 서툴렀고, 뭐 타니까 이제 돼지 비린내도 나고 막 안 좋았던 거죠. 근데 아내가 그때 입덧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냄새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편의점 돌아다니면서 뭐 레몬 어떻게든 사갖고 레몬즙 막 뿌리고 냄새를 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럼 나는 앞으로 계속 고기 못 먹어?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가 거기서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때는 사실 정말 저도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어떻게 그런 말을 했나 싶을 정도죠. 참 우리가 인격적으로 미성숙할 때, 어릴 때, 젊을 때 이런 출산이나 육아를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은 서로 잘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상처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임신과 육아에 뭔가 적극적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한 발 뒤에 선 입장이다 보니까 아주 추가 급락을 아주 엄청나게 했었겠죠. 자,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아직 결혼 준비 중이시거나 아이를 준비 중이시라면 또 앞으로 우리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두 가지 목표를 좀 가져봐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 온맘님이 이렇게 임신과 출산의 적극 개입을 위해 전 자연주의 출산을 택했네요. 다행히 먹혔고 육아까지 쭉 이어졌어요. 자연주의 출산, 저희가 잘 모르는 겁니다. 요거 제가 또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하여튼 정말 멋진 선택이시고, 아직 아이를 안 낳으신 분들 자연주의 출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온맘님 언제 한번 또 좋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상승 곡선을 위한 두 가지 목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편의 적극 개입, 수중분만. 너무 멋지십니다. 좋습니다. 이제 상승 곡선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70%의 우리 모두 다 거의 속할 테니까, 어떤 부부들은 이제 요 정도 왔을 것 같고, 그쵸? 요 정도 왔을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고, 또 덜어는 이제 자녀들 독립해서 요 중간선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올려야겠죠? 이렇게. 빠를수록 좋습니다. 올리는 방법. 두 가지 목표가 있대요. 첫 번째, 일단은 이 임신 기간과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적극적인 동참이 정말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정말 그쵸? 동등하게 참여를 해야 된다. 특히 육아만큼은. 집안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아만큼은. 그런데 상식적으로 외벌이 같은 상식적으로 맞벌이를 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또는 남편이 혼자 아이를 다 맡는다? 이건 사실 진짜 이상한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좀 이상한 말입니다. 우리가 맞벌이라면 당연히 집안일도 육아도 우리가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가끔 여기서 제가 그런 분 봤어요. 어떤 남편분인데, 여기 이런 분 없으시길 바랍니다. 남편분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일단 야라고 한 것부터 우리 대화법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틀렸죠. 너는 시급 10,000원인데 나는 30,000원이야. 그러면 너가 집안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끔찍한 말입니다. 이런 말은 정말 저는 가능한 모든 비난과 경멸을 섞어서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세는 단위는요, 시급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나의 1시간이 귀중하듯 상대방의 1시간도 귀중합니다. 내가 퇴근하고 누워서 쉬는 그 30분이 소중하듯 상대방의 30분도 너무너무 소중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시간을 시급으로 세시는 분들 있다면 이거 당장 고쳐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벌이라면 육아와 집벌이를 맞벌이로 나누는 거, 이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그런데 외벌이의 경우, 외벌이의 경우 사실 동등한 참여가
어렵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물리적으로 집 밖에 나가 있으니까요. 일하는 사람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특히 우리 남편분들이 외벌이 많이 하시니까 엄마가 아이를 돌볼 때 아빠가 엄마를 돌봐야 돼요. 아시겠죠? 엄마가 아이를 보느라 기진맥직 돼 있잖아요. 일단 육아해 보시면 이제 아실 겁니다. 또 아시죠? 이거는 뭔가 성과나 어떤 뭐랄까요? 뿌듯한 보람이 있는 일이 아니라 계속 소요되는 일이라서 결국 지치거든요. 지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지쳐 있어요. 이때 아빠가 누구를 돌봐야 된다? 엄마를 돌봐야 된다. 이게 육아에 동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빠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겠죠. 우리 엄마님이 명언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빠는 누가 돌보냐? 남편의 돌봄을 받은 아내가 돌봅니다. 예, 이게 진짜 제가 말해놓고도 명언인 것 같아요. 예. 결국 그 남편의 지지와 응원을 받은 이 아내가 다시 그 남편을 돌본다니까요. 이거는 정말 법칙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정말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분들 육아하시고 이런 거 너무 힘들죠? 어렵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아내를 챙겨야 된다. 그럼 우리도 사실 받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해줘요? 애가 해줄 거 아니죠. 결국 아내가 해준단 말이에요. 아내는 결국 몇 명을 챙겨요? 2명을 챙긴다. 우리가 좀 한 명, 우리 아내만큼이라도 정말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를 꾸준히 하는 그 비결도 있어요. 우리 아내분들이 좀 들어보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육아를요, 너무 내 기준으로만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혼자 육아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아를 함께 하려면 우리가 같이 하고 또 이 사람의 방식을 존중해야지 나의 기준에만 맞추길 바란다면 남편 입장에서 그럼 네가 알아서 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기준을 만들지 말자. 예, 또 어느 정도 또 아빠의 육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요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책도 그렇고 제가 많은 연구를 해보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 관계도 정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 여기는 남편이라고 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성욕이 높은 사람에게 요 부부 성관계는 거의 진짜 만병통치약에 가까운 효능이 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도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한 그 카센터 사장님 이야기 하나만 제가 하면은 제가 아는 분인데 성공하셨고 또 강남에 카센터 운영하고 계시고 꽤 잘 사시고 또 막 하여튼 괜찮은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젊을 때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정말 그 일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사장님이 되고 이제 딸들도 이제 다 크고 성인이 되고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이제는 딸들하고 좀 친해지고 싶고 그래서 이제 딸들 용돈도 주고 막 이러려고 하는데 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아빠 우리가 필요한다고 할 때는 단 한 번도 우리한테 온 적 없으면서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이제 와서 저희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는 아빠랑 뭐 얘기할 마음도 없어요 하면서 다 독립하고 다 집을 떠났대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온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아내도 사이가 서먹서먹하고 아이들도 아빠 싫다고 떠나가고 이 이유는 뭐냐? 우리가 육아를 일로 여겨서 배우자에게 오롯이 넘겼기 때문이에요. 제가 쓴 글인데 육아는 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아이와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아에 정말 우리 남편분들이 적극적인 동참을 꼭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목표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우리 온 부부가 함께 육아에 적극적으로 할 때 이 상승 곡선이 회복이 되고, 두 번째, 두 사람의 이 친밀성과 유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두 사람의 친밀과 유대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떨어졌던 그래프가 여기서 상승해야 되는데 상승하지 못하고 이대로 L자 그래프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뭐 황혼 이혼 같은 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부는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경우에도 최우선순위에는 나의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스트레스를 털어놓는 시간, 또 서로의 스트레스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 또 유대를 갖고 같이 풀어가는 그런 이야기의 시간이 부부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아이는 부부의 방해꾼이다? 아주 맹랄한 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수많은 부부들이 아이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하나요? 아이 때문에 더 많이 싸우죠. 심지어 뭐 과자 주는 것 때문에 싸우고, 밥 먹이다 싸우고, TV 보는 것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뭐 공부하는 거로 싸우고, 애가 때렸을 때 훈육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싸우면서 그냥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해요? 깎아내려요. 정신이 있냐? 생각이 있냐? 너가 뭘 아냐? 그러면서 둘만의 시간은 포기합니다. 그렇게 싸우고 나면 참 현실이죠. 엄마는 이제 아이랑 이렇게 있고, 아빠는 방에 들어가서 이제 화나니까 그냥 핸드폰 막 보고 있고, 뭐 TV 보고 있고,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없고, 엄마는 그러다 아이랑 잠들고, 아빠는 그러다가 막 12시쯤 자고, 엄마는 이제 새벽에 깨서 2시까지, 3시까지 또 이것저것 보다가 자고. 참, 어느 누구도 그렇게 시킨 적이 없는데, 누구보다 치열하게 아이 중심으로 뭐를 포기한다? 부부를 포기하더라.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도 또 여러분 부부에게도 제가 따끔한 한마디를 감히 한다면 아이를 위해 한다는 그 모든 행동 있죠. 우리 어머니들 학원 보내고 또 뭐 영어 하고 또 막 모든 것들 뭐 키 크게 한다고 뭐 그런 거 먹이고, 근데 그 모든 행동이 우리 부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진 않나요?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이 책에서 말하길 부모 사이에 애정이 흐르는 관계라고 합니다. 저는 좀 울컥했어요. 저도 교육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이들은 모든 걸 배우거든요. 심지어 젓가락질하는 법, 또 갓난 애기들은 졸리면 자야 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뭐 이렇게 빨대를 뭘 잡는 법, 빨대를 쭉쭉 빠는 법 다 배워야 돼요. 근데 부모의 그 관계 있죠. 엄마 아빠가 맺는 그 관계가요, 아이가 평생 동안 만들어갈 관계의 밑거름이 됩니다. 좀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대하는 그 방식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대하는 방식으로 이후 사람들을 대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대우받는 방식으로 우리 아이가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뭐 나쁜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걸 아이가 어릴 적부터 보았기 때문에 그게 학습이 되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익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 있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우리 배우자를 존중하고 배려 있게 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아이로 자라길 바란다면 우리가 먼저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또 가족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는데, 모든 가족의 핵심은 누구다? 우리 부부다. 그리고 자녀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부부 만족도는 대부분 떨어지더라. 하지만 떨어지는 것을 좀 완화하게 하고, 심지어
상승 곡선이 가기 위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부부가 함께 육아에 진심으로 동참하는 거. 아시겠죠? 외벌이의 경우 남편이 하기 힘들 수 있죠. 그때는 남편은 적극적으로 누구를 돌봐야 된다? 아내를 돌봐야 한다. 두 번째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부부 사이에 유대와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두 사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아이를 위한 그 모든 행동이 좀 우리 부부 관계를 해치는 건 아닌가. 이런 새로운 기준으로 여러분이 또 육아와 이 가정생활을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 해보고 오늘은 조금 일찍 맞춰볼게요. 아이가 있다면요, 부부 사이에 이런 대화 정말 해보셔야 됩니다. 아이가 생기고 우리 관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 그 상대방 이야기할 때 좀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세요. 또 두 번째,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이도 잘 보고 우리 관계도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어떻게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근데 애기 생기고 우리 너무 소홀한 것 같아. 요즘 우리 시간 너무 부족해. 이렇게 뭔가를 불만, 탓하는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그 부정적이고 서로에게 아쉬운 점만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건 방법을 찾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단단한 가족이 될 수 있고 어떤 점이 필요할까 얘기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까 자녀 계획 중이시거나 아직 계획이 없는 분들, 아이가 태어난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냐, 어떤 부모가 되고 싶냐, 또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딩크족이다. 그러면은 당신은 우리 가족이 어떤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실 때 조언을 좀 할게요. 상대방의 관점을 우리가 존중하자. 또 아이가 있다면 이 공동 양육자,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에게 정말 고마움을 많이 표현해보자. 그리고 배우자의 그 양육 방식을 비난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비난하지 말고 따로 이야기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요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정 있는 가족을 꾸리겠다고 맹세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관계를 우선으로 삼겠다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 맹세 꼭 지키시고 우리 가족에서 최우선 누구다? 나와 아내, 나와 남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소감은 이 레슨을 맹세합니다. 멋지세요. 여러분, 이 소감은 레슨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지지와 힘이 됩니다. 또 많이 남겨주신 분들과는 작은 상담도 할 거니까 많이 남겨주시고, 대화 공부 2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미 1기 분들이 정말 많은 변화들과 긍정적인 변화들을 경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이 대화 공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 마감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유대감과 친밀감을 회복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질문 생기겠죠? 어떻게 해요? 잘 모르겠는데요. 남편이랑 얘기하는 것도 어색하고 둘이 있으면 뻘쭘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놀지, 어떻게 우리가 유대감을 쌓고 같이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함께 일상의 여가를 즐기는 방법들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은 생략하고, 여러분 벌써 8월입니다. 저도 이 수업을 시작한 지 벌써 한 14주? 15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뵈면서 너무 즐겁고 도움이 되고, 또 이 시간들이 정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남편연구소는 여름에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많은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들 나눠볼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주변에 어머니들 또 남편분들 계시다면은 많이 또 소개해 주시면은 제게도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욱고 비가 많이 옵니다. 여러분, 안전한 또 여름 휴가 되시길 바라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